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한국이 미라클 작전을 통하여 아프간 협력자들을 성공적으로 대피시키자 많은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으며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한국이 보여준 방역의 외신들이 관심을 보인 것처럼 이번 한국이 보인 아프간 협력자들의 대피 성공에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작전에 자위대 수송기 세대와 정부 전용기 한 대를 투입했지만 아프간 현지인은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와도 같은 아프간을 빠져나와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사람은 교토통신 통신원 기자로 일해온 야스미 히로미 기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송 대상은 최대 500명 수준이었고 대부분 일본 대사관과 일본 국제협력기구 등에서 일본을 도와 일했던 아프간인과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일본은 아프간 체류 일본인과 협력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자위대 수송기를 2차례나 파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5일 밤부터 전날 오후까지 자위대 수송기가 2차례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했지만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작전명 미라클을 통해 아프간인 협력자 대부분을 수송기에 태우고 아프간을 떠난 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피 작전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도도 했지만 26일 오후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이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프간 국적의 협력자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작전 대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현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방위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대피하고 외무성이 다양한 채널로 탈레반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지만 무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에서는 현지 정세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안전하다며 파견의 대원이 위험에 처했다. 정치의 판단 잘못이 분명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이 구출작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6일 교도통신은 일본 민간 비영리기구의 아프간인 직원은 이송 대상이지만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직원 여러 명이 탈출을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일본 NPO에서 일한 아프간 직원의 경우 가족을 제외한 본인만 탑승이 허용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BBC 서울 특파원인 로라 피기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난민을 잘 받지 않는다. 또한 아프간인들이 도착하면서 많은 혐오 댓글이 온라인 뉴스에 달렸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난민들이 한국 정부에 해준 일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7일에 아프간을 탈출한 대부분은 해외에서 환영을 받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일부는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한국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또 아프간 피난민 390명이 한국에서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을 부여받았다는 데 주목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곰 인형을 받은 아프간 어린이가 버스에서 미소를 띄우며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마이니치와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신문은 28일 한국 정부가 아프간 협력자를 대피시키는 데 성공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아프간 협력자들을 태운 수송기가 대만에 잠시 착륙하자 대만은 이를 생중계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잠시 대만에서 생중계한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像这样的轰隆声响，西幺三栋运输机特有的低沉声音，在周一清晨台北上空吵醒不少民众，直觉为何有战机通过，甚至打开飞航软体，不得了了。编号 AG208 跟 AG209，这不是美军军机大黄蜂的编号吗？国防部赶紧澄清消息误传，最后确认是2架韩国西幺三栋运输机。墨绿色外表，南韩西幺三栋军用运输机会出现在台北上空，主要是从韩国载运战机零件到泰国，行经台北航管。而这2架军机事前得向台湾申请递交飞航计划，并且由民航通报空军作战指挥部，随时监控南韩军机动态。韩国和中国大陆有邦交，它为什么不经过中国大陆，会选择台湾这个地方作为降落？正显示了台湾地处东北亚和东南亚一个很重要的交通
中继点。台韩两国互信被说更胜中国，再加上过去2个月美军西腰拐运输机降落台湾，友好国家战机飞越台湾领空，逐渐成了惯例常态。而过去台湾上空也曾出现过韩国军机。韩国精英教练机出售菲律宾，行经小港机场降落加油。韩国的特技小组参加新加坡航展，也都在小港机场降落中转，其余的都是沿着台湾东海岸飞行。像这次军机通过台北上空确实罕见。至于美军大黄蜂战机，2015年曾经在台南机场因为人道因素，空军协助 F-18降落维修。如今韩国军机飞越台北，虽然空军战管仍得全程监控，航民界引发不少话题，也印证台韩两国互惠互信好交情。三立新闻李凯军、陈彦豪台北报道。 이 방송은 한국이 미라클 작전에 대해 한국이 공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만에 잠시 착륙했던 수송기가 아프간 협력자들을 태운 것을 몰라서 나온 대만 방송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은 한국의 수송기가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대만을 경유하여 한국이 대만을 국가로서 인정했다고 말한 것이며 한국과 대만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해외 군사 전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최단 거리인 중국 상공 대신 대만 영공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해졌습니다. 이후에 대만 내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용기가 상대국 영공을 지나기 위해서는 군사협조가 필수라는 점에서 대만 내에선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군 관계자와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군의 C-130J 2대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등 총 3대를 투입하여 대만 수도 타이베이 영공을 지나 아프간으로 들어갔고 26일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운 뒤 같은 코스를 이용해 귀국했다라고 보도하며 과거 중국 영공을 통과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만과 영공 협조하여 수송기를 파견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수송 작전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영내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인 점을 두고 한국판 항행의 자유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지역적 동맹을 강화하며 나름 항행의 자유작전을 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군용기 운항을 허용한 것은 단순한 운항 허가와는 다르다며 중국과 운항 협조를 하지 않고 대만과 협의 후 수송기를 보냈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지역적 협력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뉴스에서도 나온 것처럼 한국은 필리핀에 FA-50 경전투기를 보낼 때도 대만을 경유해서 보낸 적이 있어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현재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국의 수송기 2대가 잠시 착륙한 것을 보고 대만 방송들이 제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라클 작전도 성공시키고 대만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 여러모로 이번 작전은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사몽땅이었습니다.